절대 그렇게 안 될 것 같거든요. 안녕하세요. 저는 류갑규 작가입니다. 빙폭지우라는 시리즈로 작업을 하고 있고요. 한국화 전공하고 있습니다. 그림을 그리게 된 이유는? 제가 그림을 그리게 된 이유는 평소에는 굉장히 내성적이고 말도 잘 못하고 목소리도 좀 작아서 말하고자 하는 거를 상대방한테 제대로 전달을 못하고 좀 화가 나도 마음속으로 삭히는 게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꾸 제 표현을 못하는 것 같아서 제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그림을 가지고 표현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 하필 빙폭이었는지? 제가 산수화를 전공을 하다가 산수화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그 물의 시발점이었는데, 그 시발점이 산수화에서 너무 구석이라든가 조그맣게 표현이 돼 있어서 그거를 주제로 끌고 와서 좀 더 크게 표현을 하다 보니까 제가 정말 적극적이고 많이 그려지지 않은 표현 방법이 뭐가 있을까라는 생각에 고민을 하고 있다가 내셔널 지오그래픽에 아이스 클라이밍을 하시는 분들이 방송에 비춰져서 거기에서 영감을 받고 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빙폭을 오르는 모습이 우리 앞날에 뭐가 있는지도 모르지만 열심히 살아가는 인생이라고 생각이 돼서 바로 작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그리셨나요? 데뷔를 한 지는 지금 한 10년이 넘었고요. 지금 한 12년 정도 된 것 같네요. 빙폭을 그리기 시작한 몇년 전? 2007년도부터입니다. 작품들 좀 소개해 주시죠. 요즘 작품들은 빙폭에다가 하늘의 먹구름과 이제 어울리는 색을 조합을 해가지고 저의 감정이라는 걸 더 넣어서 제 작품을 감상하시는 분들이 요즘 세상에 대한 관심과 겪었던 경험을 통해서 느껴지는 감정에 대해서 공감을 받길 바라기도 하고 사회적 경험 같은 거를 공유를 하고 싶어서 제작을 하게 되었고요. 파란색 하늘은 파란색이라는 색이 가지는 감정 중에서 우울과 무기력감, 그런 게 대표가 되는 거고, 붉은색 하늘은 붉은색의 부정적인 느낌인 불안과 분노, 보라색 하늘은 파란색과 붉은색의 그런 감정과 과정을 겪어가면서 평정심을 찾아가면서 저 스스로 높여가는, 다시 저를 찾는 그런 상징으로 스토리텔링을 잡았습니다. 화가를 하고 싶거나 미술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림은 누구나 다 그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말하고자 하는 걸 그림을 통해서 언제든지 말을 할 수 있어야 되고, 자기가 지금 어떤 거를 느끼고 있는지도 잘 표현을 해야 사람들과의 관계라든가 뭐 일적인 관계, 그런 균형을 좀 잡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무슨 감정을 느끼는지도 잘 모르고 사람들을 대하면 당연히 오해를 살 수도 있는 거고, 공감이 안 되면 당연히 위로를 받고 싶은 건지 격려를 받고 싶은 건지 모를 상황에서 계속 엇나가게만 되니까, 그거를 좀 잘 표현할 수 있도록 누구나 그림을 그리면서 여유롭게 행복하게 살길 바라고요. 그런데 작가라고 하면, 그러니까 화가라고 하면은 조금 다른 얘기가 되겠죠. 사명감 같은 거창한 게 아니라 정말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에 충실하면서 사람들한테 공감을 줄 수 있는, 사람들한테 위로라도 될 수 있고, 가치 기준을 조금 더 자기 삶의 성공만이 아니라 따뜻함, 살아가면서 하나를 더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여유로움 같은 거를 좀 많이 느껴갈 수 있게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게 화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뚜렷하게 자기 생각을 가지고 사람들한테 공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게, 감흥을 줄 수 있게 열심히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 또한 그렇게 노력을 할 거고요. 화가가 되려면은 어떤 경로를 통해서 돼야 되고, 또 직업적인 미래상은 어떤지. 화가가 되려면은 굳이 딱 뭐 아카데믹하게 정해진 건 없어요. 전업 작가분이 하시는 동네 화실에서 뭐 배우셔도 되고, 문화센터에 가서 배우셔도 되고, 각자의 다 장단점이 있죠. 화가로서의 미래라는 거는 모든 직업이 다 그렇겠지만 어느 정도는 밝다고 봐요. AI가 뭐 난무하고 기술이 워낙 막 치고 올라와도 막상 그 AI가 만들어냈다는 그런 그림을 보면 기술적으로는 뛰어나죠. 워낙에 대가들의 그런 데이터베이스를 막 해가지고 입력을 해서 집어넣은 거니까. 근데 사람이 만들어낸 그 손맛, 그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감정, 감성, 그런 것들까지 다 과연 AI가 표현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고, 그게 그 사람만의 것을 그런 인공지능이 대변할 수 있고 대입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절대 그렇게 안 될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그 AI 자체도 사람이 개발을 해서 그 개발한 사람들이 주입을 하고 학습 뭐 해가지고 한다고는 하는데, 예술이라는 것 자체가 학습만 한다고 되는
되는 거는 아니라고 믿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반 고흐의 작품이라든가 다른 것들도 그렇게만 가치 기준이 있고 막 그랬으면 아마 이렇게까지 우리들의 마음을 사로잡지는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예술 계통의 모든 일들은 다 독창적이고 아주 미래지향적일 수 있다고 봅니다. 다른 경로로 갈 수 있는 그런 은근히 많아요. 무대 미술 쪽도 갈 수도 있고 게임 원화 디자이너 그런 거나 뮤직비디오 감독 쪽으로도 빠질 수도 있고 시각 예술을 쪽은 거의 다 할 수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어쨌든 계속 새로운 물건이 나오고 새로운 계속 그런 게 나오기 때문에 괜찮을 거라고 봐요. 다. 작가로서의 계획이나 개인적으로서 계속 전시를 하는 이유가 제가 이렇게 이 세상을 느끼고 이렇게 경험을 했고 그 경험들을 통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자 하는 게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빈폭지유라는 시리즈를 통해서 계속해서 제가 이제 완성해 나가고 있는 이 이야기를 끝맺을 때까지 계속 열심히 작업을 하고 전시를 하고 소통을 할 거고요. 예전처럼 막 그렇게 뭐 1년에 한 번씩 막 전시를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전시하고 싶을 때 어느 정도 한 챕터가 마무리됐을 때 그때마다 여러분들에게 선 보이면서 이렇게 갈무리가 돼가는 그런 과정 자체를 즐기려고 합니다. 혹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있으세요? 아까 질문하셨던 거의 연장선일 수도 있는데 화가라는 직업이 단순히 연예인분들처럼 겉모습이 화려하고 성공한 모습들만 보시고 내가 정말 뭐 소질이 있다 주변에서도 막 너 그림 그려봐라 라고만 해서 섣불리 결정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호수 위에서 우아한 백조의 그 수면 밑에는 늘 정말 가련할 정도로 안쓰러울 정도로 열심히 움직이는 백조의 다리가 있다는 거를 계속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주변에서 그림 잘 그리시고 이렇게 업으로 삼으시는 분들 보시면 부러워만 하지 마시고 격려 좀 많이 해주시고 공감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공감이 가장 중요한 거기 때문에 세상에서의 가치 기준이 무조건 성공이나 돈 같은 것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 각자의 삶을 조금이라도 더 윤택하게 여유롭게 뭔가 가질 수 있게 이 문화를 즐기는 것 자체도 개성을 드러내는 거고 자기를 표현하는 것의 일부이기 때문에 그거를 뭐 어색해 하시거나 부담스러워하지 마시고 가까운 갤러리나 뭐 미술관, 콘서트장, 앨범을 사서 들으셔도 좋고 인디 밴드들도 요즘에 좋은 곡 많이 하시니까 문화생활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분명히 즐거워지실 거고 더 행복해지실 겁니다. 다음 뭐 전시 기획이나 그런 거 한 내년이나 내후년쯤에 한번 제가 개인적으로 욕심나는 갤러리 공간에서 좀 더 멋진 작품으로 여러분들과 소통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